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영규 변호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리고 특별히 두 분 더 초대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현직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오늘 아침 저희가 뉴스 퀵배송으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김광민 변호사님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되십니다. 백정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왜 기운이 없으세요? 아침에 1인 시위하고 가지고 밖에 일인- 춥더라고요 요즘.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따뜻한 차를 마셨더니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매일 1인 시위 하십니까? 국회 앞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8시에서 9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하니까 또 예. 따라서 같이 한 4분 정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셔서. 네. 어. 피켓 어떤 거 들고 하십니까? 아 보여드려도 돼요? 네네네. 아, 보여주세요. 예. 이거 하고요. 조작 수사 피해자 음. 예, 이화영 진실 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이화영을 석방하라. 그리고 예, 조작 수사 검사 구속하라. 이름은 없네요. 예, 그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며칠째 그러면 국회에서 3월 2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했고 예, 또 3월 달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네, 국정조사가 또 50일을 한대니 예. 또 국정조사 때까지 해야 된다 예. 하고 어떠신 분은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석방될 때까지 해야 된다. 아직. 네. 또 어떤 분들은 국정조사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또 생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전에 하고 예. 오후에 가서 하고. 예, 생업하시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모시고 계셨던 할아버지 한 분을 제가 요양보호사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다행히 조금 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른 데로 또 잘 마련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네, 지금 그 남편의 석방 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이 구속동지 석방 운동 몇 년부터 하셨어요? 구속동지 예전에 민가협, 민가협. 뭐, 육아협 네. 이런 데서 1980 저가 81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85년도에부터 예, 민청년에서 일했거든요. 예. 그때 저희 민청년 동지의 여러분들이 예, 민가협, 육아협을 같이 예. 많이 지원해서 예.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좀 하고 이제 또 한갑 넘어서 또 하려니까 힘드네요. 예, 거의 40년째 이런 그 구속동지 석방 운동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 남편 것만 하니까 예. 좀 그때는 연합도 잘 되고 예, 구치소 가서 샤우팅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물품 같은 것도 옥바라지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음. 요즘은 또 철저히 고립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변호인 조력이라도 예,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사실 변호사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예. 옆에 그래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고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되면 좋겠다. 이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가서 좀 저렴하게 이런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당 차원이나 뭐 이런 네. 데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네. 그 옛날에는 민변에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민변이 그런 거 안 해주나 안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민변 왜 안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요, 민변이 좀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민변에서도 그러니까 거기다- 이 사건 초반에 민변에 많이 도움을 요청하셨을 텐데 그때 좀 꺼려했다는 거죠 민변도.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사건이 이상하게 꼬여서 뭐냐면 이게 수사 자료가 박스로 막 20박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러신 분이 있고 이거를 하셨던 분들이 다 압수수색 당했어요. 서 변호사님 사무실 또 압수수색 하겠다고 네, 검사들이 서민석 변호사. 예.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이 실제로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 당했죠. 당했고, 예. 기소까지 됐죠. 기소도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압수수색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입장은 이해해요.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도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근데 고소고발. 고소고발을 엄청 많이 네. 엄청 6건 당했어요. 6건. 하나하나 우리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용기 김동아 의원 두 의원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3년 6월 19일 현직 검사 박상용 그다음에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음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녹음 파일을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두 개의 파일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 오늘 보니까 기사를 세게 안 썼습니다. 다 정치면 하단에 깔아놓았던데, 일단 김광민 변호사님께 저 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녹음 파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 서민석 변호사 말로는 저 녹음 날짜 23년 6월 19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23년 5월 17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소위 말해서 항복을 했고, 예, 항복. 항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초부터 진술이 시작이 되고요. 예. 6월 19일까지, 6월 18일 날도 조사를 했는데, 6월 19일까지는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했다라는 진술 외에 대부분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녹취록 보면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된다, 네. 뭐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게 무슨 의미냐면 웬만한 진술을 다 했는데 예. 이재명으로 꼬린시킬 핵심적인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지가 아니 뭐 여기까지 했으면 마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이제 이도저도 아니다, 애매하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5월 17일 날 항복을 하고 6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8일까지 그 굵직굵직한 진술들을 했으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협조를 했으니 예. 우리도 이러이러한 내용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김성태 불러다 압박을 한다든지 등등 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 중요한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죠. 압수수색 영장 추가로 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고, 뭐 이러저런 수사 안 하고 있고, 김성태 불러다가 추가로 뭐 여죄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최종적으로 증거 동의를 부인하고 나서 다 이루어지죠. 네. 추가 영장 치고 김성태 불러다가 추가 압박해가지고 더 진술 받고, 네. 그걸 통해서 추가 기소까지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듣고자 했던 핵심
그 뭐 꼭지를 소위 이제 세칭 네. 이제 꼭지를 딸 만한 워딩은 뭐였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예. 그것만 얘기를 하면 예. 당신 보석을 풀어주겠다. 추가 영장도 안 치겠다.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딜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께서도 그 즈음에 네. 정신 차려 이거 즈음인 것 같은데요. 그 서민석 변호사로부터 어떤 내용을 주로 들으셨어요? 서민석 변호사한테 들은 것도 있고 네. 이번에 그 특별 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때 어떤 이제 대표님이 거기 가셨는데 예. 그때 박상용이 했던 워딩이 뭐냐 정확히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거를 얘기해라 해서 몇 번을 했냐 물어봤더니 20번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번. 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20번이나 요구했다는 건가요? 네, 얘기를 했대요. 직접.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저희 남편이 증인으로 나와서 예. 그런 게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 몇 회? 예. 80 몇 회 그 조서를 쓰러 예. 수사 갔는데 거기에서 20번 이상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번 이상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해라. 진술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계속 이화영이가 술술 부는 와중에서 저렇게 됐다 하고 이제는 또 녹취가 나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을 했다 하고 네. 자기는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3자 대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3자 대면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화영, 서민석, 그다음에 박상용 박상용. 세 사람을 그 국정조사 현장에 셋 다 싹 나와가지고 네. 누가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예. 아니 저 통화 녹취 보면 네. 사실은 저렇게 내밀한 이야기를 그 피의자 변호인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빌드업된 게 수없이 많이 있으니 예. 그리고 이화영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예. 서민석 변호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주 구체적인 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화 내용을 보면 예. 저걸 어떻게 아무 빌드업도 안 된 상황에서 생뚱맞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 뭐 이거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화영에게는 수십 차례 네. 요구를 했고 예. 그 내용들이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도 공유가 됐고 예.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한테 아예 그냥 대놓고 전화해가지고 야 이것 좀 하자 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자,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님도 다양한 그 형사 사건 변호인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현직 검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에 뭐 플리바게닝이 정식으로 도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저런 식의 뭐 양형을 놓고 서로 이렇게 뭐 딜을 한다 그럴까요? 이게 뭐 암암리에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저 상황은 그 상황을 저는 뛰어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한 게 이제 본인이 답답하다. 근데 그 답답함의 이유는 이재명 네. 저 이재명 씨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올라가는 어떤 수사, 그러니까 표적 수사가 답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본인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면은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혜택으로 좀 서로 이렇게 보답으로 좀 해주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면 저거 다 수사 보고서에 다 기재를 해놨어야 될 텐데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타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이거는 말을 한번 다 쏟아내고 맞춰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작과 회유가 1이라도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박상용 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당시에 뭐 부장 검사 밑에 있는 수준의 평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윗선까지도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더 뭐 조사 내지 수사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 수원지검에서. 예. 그래서 박상용을 옹호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슬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상용이 다 자백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저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예. 영장 청구 올라왔는데 자기가 막았다. 추가로 이런 수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안 안 하고 하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박상용에게 뭔가 지시하는 게 있고 그걸 내가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이미 뭐 박상용이 자백한 거고. 예, 그 윗선이 있다라는 예, 것을. 이미 그 전에도 박상용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굵직한 사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다 보고 있다. 음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하고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네. 뭐 이미 그리고 어제 이제 사모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녹취록이 등장을 하자마자 드디어 등판했습니다. 예, 수원지검 그 당시 수원지검장부터 해가지고 네. 부장판사, 차장판사까지 전부 다 공동으로 입장 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 입장문 냈고요. 이제 네. 드디어 등판한 거예요. 예. 배우 그리고 세력들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데 그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데 어떻게 윗선에 지휘 감독이 오히려 없다고 하면 그래도 이상해요. 사실은 네, 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거는 윗선의 존재가 예상되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저렇게 또 자백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알아갈 것은 그럼 그 윗선이 뭐 어디까지냐. 당시에 뭐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예. 있었던 거냐 아니면 그 밑에 검사들 사이에서 이게 윤석열과 어떤 직통을 통해 가지고 밑에서 한 거냐 그 주범 몸뚱이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의 몸통이 기획자가 그걸 누구냐.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용산의 오더를 받아서 수원지검이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은 용산 법무부에서 그렇죠. 뭐 검찰에서 수원지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있었던 거냐. 그럼 이 자체가 특검거리 아닙니까? 그거 명확해요. 그 당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형사 6부랑 공공수사부가 들어왔습니다. 형사 6부와 예. 공공수사부. 그럼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면 부장이 2명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장급 이상이겠죠. 네. 최소 차장인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등판해가지고 사실상 진두지 비슷하게 했던 분이 수원지검장하고 부산 고검장까지 했던 조재현 변호사예요. 예. 예, 조재현 변호사의 등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 박성룡 검사가 이런 딜을 계속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얘기하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저희가 다 잊고 있는데 여의도 짬밥만 20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 출신의 그 경기도 부지사까지 예. 하고 평생 정치하신 분입니다. 예. 예. 이 정도 짬밥 되는 사람이 일개 평검사가 와가지고 이재명 잡아넣읍시다. 이재명 잡아넣으면 내가 당신 보석원 떼줄게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박상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만간 구치소에 누가 접견을 갈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내 말이 사실인 걸. 이게 나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찾아온 사람이 조재현 변호사예요. 조재현 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예. 부산 고검장하고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따끈따끈한 정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 고검장 출신 정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예. 부산 고검장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그렇겠죠. 예. 예. 이렇게까지 대충 가보면 예. 이 사건은 최소 대검입니다. 최소 대검이다. 최소 대검. 예. 근데 저는 대검 이상이라고 봐요. 대검 이상이다. 네. 이 사건을 누구보다 가장 근접해서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사님이 추정하는 바가 거의 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김 변호사님은 이 사건은 어디서 어떻게 좀 됐을 거라고 보세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재명을 사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등등등 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건으로 마지막으로 낙점된 사건이죠. 네. 낙점된 사건이고 저 녹취록이 나온 시점에 이미 당시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의 소환 그리고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네. 플랜이 다 잡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녹취록을 보면 박성룡 검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원에까지 끌고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이미 6월에 그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꼭지를 따고 예. 7월에 이거를 법원에서 증거 동의를 받고 예. 받자마자 바로 이재명 소환해서 진술 받고 예. 서울중앙에서 영장 친다는 1년의 타임 테이블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계속 우려가 됐던 거는 조금만 더 하면 이화영이 진술은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현재 이화영의 태도로 보면 저 진술을 법원에 가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우려가 계속 됐던 그런 그게 시점이에요. 불안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까지 막아야 되니 예. 서민석 변호사한테 대놓고 예. 파격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예. 있으니 있고, 그리고 안 하면 반대로 너 죽는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도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흡사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안기부랑 검찰 동원해서 온갖 고문해가지고 자백 받아내고 법원 가서 이거 나 고문 통해서 한 허위 자백이었어요라고 뒤집어 엎는. 뭐 그때는 법원에서도 통하지는 않았죠. 그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되는 사건을 보면 누가 움직였는지가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 김건희 사건은 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화영 부지사랑해서 여기는 이제 칼을 휘두른 쪽이고 그렇죠. 이제 자기들 거는 이제 덮은 거 또 똑같은 구조인데 네. 그때도 이게 지금 다 이해관계로 보면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같은 경우도 자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본인이 뭐 당시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앉혀가지고 예. 거기서 좀 메신저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예.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반대로 가장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를 하자는 이 기획하에 나온 건데 그 제거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쪽에서 이득을 보는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 이거는 대검 그 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검 검사들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받는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네. 결국 정치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인들이 부수적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사실 윤석열 김건희를 몸통으로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게 맞고 나머지 뭐 법무부 장관 이하의 이 검사들은 이제 몸통일지 아니면 늘어난 팔 다리로 역할을 했을지는 이제 가담한 부분만 쪼개서 봐야 되는 거고 전 이게 권력 자체가 총동원됐다라고 보지 않으면 과연 이걸 그럼 어느 검사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을 네. 벌일 수 있겠냐 감히 네. 할 수 없다는 거죠.